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저 막연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시간을 잘 쓸 수 없다. 이것은 악필인 사람이 별 생각 없이 쓰던 대로 글씨를 써서는 악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글씨를 잘 쓰고 싶다면 연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 년을 쓰더라도 글씨 실력이 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잘 쓰자는 결심을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시간을 잘 쓸 수 없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먼저 평소에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부터 알아보자. 당신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여기서 자유시간이란 식사나 목욕, 수면, 이발, 청소, 세탁, 휴식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한다.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별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평소 A씨는 일단 TV를 2시간, 인터넷 동영상을 1시간 시청하고 문자에 답장하는 데 30분, 후회하는 데 30분을 쓴다. 당신은 어떠한가? 평소에 어떤 일을 하며 자유시간을 보내는가? 시간에 관한 책에서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시간은 손에 잡히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지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철학자도 있다. 상태의 변화만 존재할 뿐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잣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이 더 그럴듯하다. 시간에 따른 상태의 변화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태의 변화만 존재할 뿐이다. 라는 말이 옳다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아니다. 객관적으로는 시간의 길이가 같은 것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무쌍하고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느껴지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변화가 적어서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진다. 어릴 때는 1년이 천천히 가지만 어른이 되면 같은 1년이어도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바꿔 말하면 어릴 때의 1년은 변화가 풍부하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1년은 변화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변화가 적어서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시간을 늘리고 싶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 날마다 노력하고 성장하면 된다. 그러면 변화무쌍한 나날을 보낼 수 있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반대로 멍하니 하는 일 없이 나날을 보내는 사람은 성장도 변화도 없기에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노력하자. 노력할수록 자신이 성장하고 변화하기에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믿는다. 분명 돈을 벌기 위해 일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세상에 공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돈 이상으로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직업이 존재하는가 싶겠지만 분명 존재한다. 바로 모두가 동경하는 직업이다. 가수, 운동선수, 바둑기사, 화가, 만화가, 작가, 배우. 이들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좋아서 하는 것이다. 돈을 벌기까지 아주 오랜 세월 수련해야 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들다. 돈을 벌 목적이라면 더 쉬운 일도 많을 텐데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이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의 하루의 대부분을 소비한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인생의 본경기이고 그 외의 시간을 남는 시간이라고 착각한다. 그들은 그 남는 시간을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데 쓸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쉬운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뿐이다.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 기술도 늘지 않을 뿐더러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을 영원히 할 수 없다. 바꿔 말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남는 시간에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않은 사람에게는 남는 시간이야말로 본경기다. 오늘부터 남는 시간을 꿈을 실현하기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자. 꿈을 실현하는데 시간을 쓰고자 해도 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자유시간을 주어도 그저 흘려보낼 뿐이다.
애초에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 시간을 한가롭게 보낸다. 꿈을 찾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꿈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마음속 깊이 만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직급이 올라가는 회사에서 큰 실수 없이 연차가 쌓여서 승진했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자신이 성장했다는 기쁨은 느낄 수 없다. 그저 지금의 연장선상에서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럼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충만감을 맛볼 수 있는 설레는 꿈이란 어떤 것일까? 바로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없는 것, 바꾸어 말하면 마음속 깊이 해보고 싶었던 일이다. 뇌과학자 도마베치 히데토는 말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해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에 머무른 채 인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현상을 목표로 하는 한 어떠한 시도를 하든 지금을 긍정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뿐이다. 그들은 현재에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며 현재의 바깥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꿈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꿈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 이를테면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괜찮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꿈일수록 흥미롭다. 먼저 그런 꿈을 찾아보자. 진심으로 해보고 싶고 상상하는 것만으로 설레는 일을 찾아냈을 때 시간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시간을 소중히 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쉬는 날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정년퇴직해서 회사를 그만두면 매일 뭐하고 지내야 할지 지금부터 걱정입니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휴일에 뭐 하세요? 라고 물어도 딱히 하는 일이 없다고 대답한다. 이들의 특징은 시간을 구조화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상황에 내몰려서 타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생기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들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아닌 한 딱히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생기면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소일거리를 하면서 보낸다. 어느 철학자는 인생의 2대 불행은 질병과 지루함이라고 했다. 시간을 구조화하는 습관이 없으면 한가한 시간에 뭘 할지 몰라 지루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아무 할 일이 없고 말벗도 없고 나갈 곳도 없는 생활을 견딜 수 있는가?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지루한 생활은 질병만큼이나 견디기 힘들 것이다. 지루함이라는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유 시간도 구조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좋아하는 일을 몇 가지 찾는다. 그러면 시간 여유가 생겼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게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구조화하면 지루함에서 벗어나 앞날을 기대하게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자. 다른 누군가가 찾아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지시받았다. 돈을 벌 수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와 같이 자신의 가치관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일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은 자신을 압박하지 않는 일 외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는가? 설령 어떤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관계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없다. 애초에 좋아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면 먼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들을 줄이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진 일을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고 영원히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 이제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데 시간을 소비하자. 시를 써서 투고해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외국어를 배워본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좋다. 그런 일을 해도 아무 이득이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해봐야 안다. 그 일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못해도 손해볼 일은 없다. 그만큼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 말이다.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이다.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유한한 삶을 풍요롭게 살고자 한다면 자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시간을 허투루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지금부터 의식하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를 생각해보자. 20년? 10년? 아니, 1년 남았을 수도 있다. 재수 없는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화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간은 언제 죽을지 스스로 정할 수 없으며 이른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다. 생존을 위한 일만 되풀이하다 보면 진심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다. 반대로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일상에서 한 발짝 벗어나려면 매일 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노력해야 한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당신은 무슨 일로 세상에 공헌하고 싶은가? 당신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당신은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피터 드러커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어떤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자신이 죽은 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50세가 되어도 대답하지 못하면 그릇된 삶을 산 것이다. 이후로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최종 목표를 정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했다. 당신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가? 물론 최종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삶의 방향을 정하지 않고 사는 것은 목적지도 없이 출항하는 것과 같다.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 흔들릴 때마다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에게 최종 목표를 정해주는 일도 없다. 지금 스스로 최종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사실일까? 이제는 진실을 바라보자.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의 비율은 낮지만 얼마든지 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하느라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다. 단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다 보면 거기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찾지도 못한 채 살아간다. 그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자신의 업으로 삼을 방법을 생각해보자. 나는 21살 무렵부터 작가 겸 번역가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어? 회사에 취직하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즐거울까? 사실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이유로 하는 일이 과연 즐거울까? 소크라테스는 살기 위해 먹어라, 먹기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먹기 위해 사는 삶은 앞뒤가 바뀐 것이다. 나는 34살에 작가 겸 번역가로 데뷔한 이래 번역 이외에도 저서집필, 강연, 칼럼 연재와 같은 다양한 의뢰를 받았다. 출간한 책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TV, 라디오 출연 등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좋아하는 일만 했을 때 수입이 부족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은 있다. 이것을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삼지 않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오랫동안 노력을 거듭하면 어느 정도 실력이 늘기 마련이다. 그러나 타고난 적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특별한 능력이 요구되는 일은 적성에 좌우된다. 나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을 부정하고 싶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적성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해 보였고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노력하면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싸한 말을 늘어놓아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누구나 프로스포츠 선수가 될 수 없고 음악가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으면 평생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타고난 적성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홈런 타자가 되느냐 아니냐는 선천적으로, 다시 말해 몸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접하고서였다. 홈런 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 몸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홈런 타자가 될 수 없다. 이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는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은 소식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이 있다는 말은 자신에게 적합한 일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홈런 타자가 될 수 없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방향을 틀면
에버리지 히터 혹은 번트 장인으로 맹활약할 수 있다. 그것이 팀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좋다. 자신이 몇 배 더 빛나기 때문이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선물은 각각 다릅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누구나 다른 선물을 가졌다. 그러니 자신의 기질에 맞지 않는 일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좋아하는 일을 찾자. 이 일을 할 때 가장 설렌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열중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면 100명 중에 1등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작해보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이다. 지금은 바쁘니까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자라고 계속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 여유가 생길까? 혹여 여유가 생긴다 한들 무언가 또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지 않을까? 캐나다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스티븐 리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아이는 크면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아이는 크면 어른이 되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 이번에는 결혼하면이라고 말한다. 그럼 결혼하면 어떻게 말할까? 은퇴하면으로 바뀐다. 그의 말대로 언젠가 하자고 시작하기를 미루는 사람에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는다.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보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반드시 매일 어떤 작은 일이라도 실천해 나간다. 일을 조금씩 반복해 나가는 길 외에 꿈을 실현할 방법은 없다. 의욕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날은 1년 중에 며칠 없다. 오늘부터 1일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책을 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쓰기 시작하자. 제대로 된 문장을 쓸 수 없다면 가볍게 메모하는 정도도 좋다. 학교를 설립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모범이 되는 학교를 견학하거나 적어도 웹사이트를 살펴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어보는 것도 괜찮다. 강사가 되고 싶다면 이를 위한 공부를 시작하자. 하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다. 그 일을 미루지 말고 단 1mm라도 좋으니 오늘 더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꿈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도저히 해낼 수 없을 듯한 일이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바로 살라미 테크닉이다. 이탈리아의 살라미 소시지는 얇게 썰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통째로 한 덩어리를 그대로 내놓으면 도저히 먹을 수 없다. 너무 큰 목표는 한 덩어리의 살라미와 같다.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도리어 압도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직 한 권도 책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한 권을 써내겠다고 애를 쓰면 도리어 위축되어 문장이 써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에세이로 쓰는 정도라면 즐겁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종 목표를 머릿속에 그렸을 때 압도당하는 듯 느껴지면 살라미 테크닉을 활용해보자. 방법은 간단하다. 최종 목표를 이루기까지 해야 할 일을 세세하게 나눈 다음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는 것이다. 나는 영국 대학원 시절에 처음으로 석사 논문을 썼다. 글자 수로는 영어 2만 단어를 써야 했다. 나를 포함해서 긴 영어 논문을 써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모두 영문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소재가 생각나지 않으면 압도당하고 마는데 그때 활용한 방법이 살라미 테크닉이다. 글이 써지지 않을 때 석사 논문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다른 작업, 참고 자료 모으기, 그림과 표를 보기 쉽게 수정하기, 오탈자, 코치기를 하나씩 해나갔다. 그것조차 막히면 용지 사러 가기, 파일철 사오기, 표지 작성하기 등의 잡다한 일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자비리라도 하다 보면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의욕이 솟아오른다. 최종 목표를 머릿속에 그렸을 때 너무 막막하면 해야 할 일을 나눠서 하기 쉬운 일부터 시작해보자. 자비리라도 좋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기세가 일어난 뒤에는 목표까지 돌진하기만 하면 된다. 누구에게나 심리적 안전지대가 존재하고 그 안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예를 들어 최소한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며 직장에 다니면 그럭저럭 월급을 받을 수 있다.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수입원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이직할 필요가 있나 싶다. 또는 딱히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데가 없는데 굳이 운동을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심리적 안전지대에서 쾌적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다가 상처라도 입으면 어쩌나 싶은 마음에 계속 위험을 회피한다. 이러한 삶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누구에게나 쾌적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심리적 안전지대에서만 쾌적하게 생활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심리적 안전지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이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언제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할지 모른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우수한 직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직장은 더 이상 심리적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몸에 불편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핑계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 서서히 근육이 약해지고 지방도 쌓인다. 그 결과 오히려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리적 안전지대에서 살면 편안하다. 하지만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면 심리적 안전지대를 넓혀야 한다. 더구나 성장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 책을 내고 싶다. 강연가가 되고 싶다.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 만화가가 되고 싶다. 당신이 어떤 꿈을 품었든 실현 가능성은 0%가 아니다. 정말 실현 가능성 0%인 꿈은 애초에 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실현하는데 걸리는 과정에 압도되어 시작조차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번역서와 저서를 많이 낸 나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책을 내고 싶은데 제 나이에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요? 글을 써도 출판사를 찾기 힘들지 않을까요? 그들은 책을 내기까지 여정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인지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시작조차 할 수 없기에 언젠가 하고 싶은 일로 계속 머문다.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시작하지 못하겠다면 우선 자신의 분수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자. 꿈 자체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꿈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보라는 뜻이다. 성장지대에 들어가는 일은 자기 분수에 맞는 목표이며 그 바깥쪽은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예를 들어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책을 낼 생각에 주눅이 든다면 우선 잡지 등의 톡자 투고란에 글을 써서 보내보자. 긴 글을 쓸 수 있게 되면 논문을 모집하는 단체에 지원해보자.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다 보면 책을 낸다는 꿈에 조금씩 가까워진다. 자신의 최종 목표는 그대로 가져도 좋다. 하지만 주눅이 들어 시작조차 할 수 없다면 최종 목표까지 이르는 길에 도움이 될 만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작은 목표부터 도전해보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복권방이 있다. 거기에서 1등 당첨이 몇 차례 나오면 사람들은 일확천금의 기회를 찾아 줄을 선다. 자기 차례가 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만큼 긴 줄을 기꺼이 서서 기다린다. 복권 한 장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을 손쉽게 얻고 싶은 마음이다. 복권을 사는 일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언젠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로또보다 더 좋은 시간 복권을 추천하고 싶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언젠가 강사가 되고 싶다. 언젠가 책을 내고 싶다. 언젠가 개인전을 열고 싶다. 와 같은 당신이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돈을 써서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자신의 기술이 향상되지 않는다.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고 싶다면 로또를 사기보다 시간 복권을 사자. 예를 들어 언젠가 책을 내보고 싶다고 하면 복권방 앞에서 2시간 동안 긴 줄을 서 있을 시간에 글을 써본다. 2시간 동안 글을 써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한탄할 수도 있다. 책을 낸 적이 없는 사람이 2시간 동안 글을 쓴다고 해서 책 출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 하지만 책을 쓰기 위해 소비한 시간은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설령 책을 내지 못하더라도 문장력이 향상될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도움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복권을 사느라 긴 줄을 서기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 도움되는 시간 사용법이다. 언젠가 하고 싶은 일을 실현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 복권은 당첨되어도 돈밖에 들어오지 않지만 시간을 언젠가 하고 싶은 일에 쓰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설령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만큼 자신이 성장한다. 시간 복권만큼 좋은 로또가 없다. 최종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자 결심해도
실제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행동으로 옮기기는 단순히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몇 배나 어려운 일이다. 말 그대로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책을 쓰기로 했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해놓고 늘 바쁘다를 연발하며 끝끝내 쓰지 않는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실제로 책을 출간한 나와 그들의 글쓰기 능력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잠재적인 글쓰기 능력이 나보다 높을 수도 있다. 단지 그들은 언젠가 쓸 생각이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나면 쓰고 싶다고 생각만 하다 몇 년이 지나가 버린다. 한편 그들이 언젠가 쓸 생각이다라며 계속 미루는 동안 나는 60권의 저서와 번역서를 출간했다. 그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내가 글을 쓴다는 행동을 했다는 차이밖에 없다. 글을 조금 쓴다고 해도 대부분은 빛을 발하지 못한 채 묻힌다. 내가 쓴 글 대부분이 묻혀 있었다. 그에 굴하지 않고 글을 쓴다는 행동을 계속한 결과 어느 사이에 약 60권의 책을 썼다. 글쓰기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다. 무엇이 되었든 언젠가 하려고 생각 중이다. 라고 말만 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 목표를 발견하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중요하다. 시간이 나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